좀 부정적인 얘기를 솔직히 말하면 너가 의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랬어요. 만약에 원장님이 의사를 안 하고 포스코텍을 계속 다녔더라면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원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세요? 뭐 글쎄요. 제가 의사가 안 됐으면 또 다른 큰 회사 회장을 하고 있겠죠. 근데 왜냐면 내 미래가 어차피 잘 될 거라는 알미 있었어요. 어차피 잘 될 거라는 그 알미 있으면 그렇게 펼쳐지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을 정말 공감하는 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오프라인에서. 제가 30살에 전역을 하고 원래 전 승무원을 하고 싶었어요. 승무원을 해서 내 꿈을 향해 쫓아갔고 그거를 젊은이들 앞에서 너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앞에서 강연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역을 하려고 결심했던 건데 승무원이 어찌됐건 안 됐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50만 명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진 씨도 그렇잖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미래가 펼쳐진 게 아니야. 세상이 원하는 대로 펼쳐주는 거예요. 세상이 펼쳐주는 선물을 우리는 잘 받으면 돼요. 그걸 잘 받으려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되게 어릴 때 이야기인데 제 친구 중에 하태규라는 친구가 있어. 태규가 불렀는지 모르겠다. 태규랑 같이 옛날에 이 친구가 군대를 갈 때 환송회를 해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었는데 술을 엄청 먹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내가 태규가 걱정이 돼가지고 태규야 너 앞으로 인생 좀 걱정되지 않니? 너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뭐 먹고 살래? 이러니까 태규가 뭐랬냐면 아니 씨발 뭐 세상이 내 편인데 그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 와 세상이 내 편인데 내가 그 말 너무나 감동적이었어. 아직까지도 그때 그 상황과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세상이 내 편이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가져보세요. 세상이 내 편이면 와 나 못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어.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겠지. 세상을 나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의 삶을 믿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오마카세 좋아하잖아요. 오마카세가 무슨 말이냐? 맡김 차림이란 말이잖아요. 저녁은 주방장한테 내맡기면서 왜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내맡기지 않는지 모르겠어. 삶은 오마카세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선물을 여러분 오마카세처럼 잘 받아보세요. 아까 제가 인간의 괴로운 5가지 이유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집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주는 지금 것을 원해보세요. 자, 지금 받은 것을 원하게 되면 이미 이루어버린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당연함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 인간은 즐거워져. 지금의 당연함을 감사하는 것. 빨리 이사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을 믿고 하려는데 두려워하더라고요. 안 되면 어떡하죠? 뭐 하면 어떡하죠? 결국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본인을. 그렇죠.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알면 차원이 다른 건데 믿음은 뭐냐면 억지스러운 게 있어.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아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 뭐냐면 이런 거야. 남자잖아요. 네. 내가 남자라고 믿어? 안 믿잖아. 왜냐? 알고 있잖아. 믿는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거야. 사이비 교주들이 이러잖아. 믿습니까? 그러면 신자들이 믿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못 믿기 때문이야. 교주도 못 믿고 신자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알고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거든. 내가 남자인 걸 아는데 내가 남자인 걸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미래가 잘 될 거라는 믿음 말고 어차피 미래가 잘 될 거라는 알미 있으면 그게 우리 마음에 딱 각인돼요. 그게 무의식의 힘이라는 거예요. 소름이 났어요. 아니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원래 말씀을 잘하시는 것지만 결국 다 이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하던 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기록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 걸, 기억한 거를 끄집어내려면 이걸 다시 리콜해가지고 다시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몸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놀란 게 1초의 버퍼링도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버튼이 나오는데 그 답변이 그냥 자꾸 내가 소름 돋는 답변만 나와. 생각해서 말을 하면 나도 모르는 것도 말할 수도 있고 뭐 아는 것도 뭐 못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내 몸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을 잘 하려면 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어. 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지식을 자신이 머리로 이해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면 자신이 이해한 것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몸으로 체득,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납득이 되면 취득과 체득과 납득이 이루어지게 되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 대박이다. 나의 알미기 때문에. 이 원본은 라이브는 저장이 될 건데요. 회원 전용으로만 라이브는 풀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보여주시면 되고 모든 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 회원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진짜 러셀 TV가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 진짜. 왜냐면 제가 작년에 정말 별 생각 없이 나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도 달아주고 그걸 보면서 저도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삶에 대한 영향력을 좀 나도 선하게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선한 기회를 주신 이 러셀 TV에 나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 저 좀 궁금한데요. 네. 저 그때 봤을 때 좀 열심히 살려고 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래도 저를 딱 만났을 때 네. 좀 어떠셨습니까? 어땠냐면 네. 처음 봤을 때 아직 좀 군기가 좀 덜 빠진 느낌? 딱딱하고 뭔가 뭘 이뤄야 되겠다는 굉장히 강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네. 지금 1년 동안 많이 성장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많이 사랑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 본인이 많이 변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이라든지 행동에 여유가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좀 다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의 러셀 TV는 어떤 느낌이냐면 서진 씨의 세포 하나하나가 되게 사랑스러운 러블리셀 이런 느낌이잖아요. 말하다 보면 제 아는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잖아요. 네. 그런 능력이 점점 탁월해지신 것 같고 그게 약간 이 여유와 어떤 러블리한 느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칭찬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저도 원장님 저를 칭찬해 주셨으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랑 같이 촬영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봐보세요. 저는 원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는 원장님 한번 베스트셀러 작가 또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 책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책을 많이 안 사보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책을 사서 그 책을 선물을 해줘 보세요. 책을 한 권을 사면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선물해주면 그는 경험이 돼. 소유는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경험은 행복의 본질이야. 그래서 뭔가를 소유했을 때보다 그걸 선물하는 경험을 얻었을 때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두 권을 사요. 한 권은 소유를 위해서, 하나는 경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책을 선물을 해줘 보세요. 그때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선물이라는 경험의 즐거움, 행복이 있어. 나 소름 돋았어. 와, 그럼 나도 이제 내가 이 책 사고 싶으면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잖아요. 그럼 이 책을 사면 하나 더 사서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그쵸, 해주는 거네요. 그쵸. 하나는 소유를 위한 즐거움, 하나는 선물, 경험을 위한 즐거움. 근데 사실 선물해 줄 때 그 경험의 즐거움, 그 행복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그냥 그 자체가 되면 돼. 근데 우리는 늘 행복해지려 하잖아요. 그쵸. 행복해지려 하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해.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즐거워지려 하지 말고 즐거우면 돼. 내가 어릴 때 수영을 배웠는데 키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몸이 계속 깔아앉는 거야. 그래서 내가 쌤 나 몸이 너무 깔아앉는다. 그러니까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 그래서 내가 아니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안 된다 이러니까 뭐랬냐면 가만히 있으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알게 됐지.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공감되는 게 저도 수영을 좋아하거든요. 킵판 잡고 가만히 진짜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힘 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자체가 되면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doing,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세상 살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때 마지막에 열심히 살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했잖아요. 열심히라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뭔가를 이룬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게으르게 막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즐겁게 살고 충실하게 살면 돼요. 근데 그러잖아요. 동기부여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거 약간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뭘까요? 직선 거리잖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A에서 B까지 직선 거리로 열심히 갈 때 가장 빨리 도달한다라는 게 대중의 상식이야. 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알고 보면 A에서 B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직선 거리를 뛰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까지의 미끄럼 타듯이 내려가는 미끄럼틀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곡선의 길이 있는데 그 곡선의 길이 더 빨리 도달하는 길이에요. 그게 브라키스토크론이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의 효율이 좋지 않은 거예요. 즐겁게 그냥 미끄럼 타듯이 내려가면 더 빨리 도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부의 최단 곡선이라는 거예요. 나 원장님이랑 촬영할 때마다 소름 돋아요. 그래 이제 제가 이런 것 같아. 많이 안다기보다 먼저 알았잖아요, 여러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지. 저도 뭐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점점 나의 언어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시선이 높아지는 것 같아. 시선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새로운 눈을 가지게 돼. 그거를 시선이라 그러는데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흔히 말하는 부자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부라는 게 어찌됐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게 정말 많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0평대 살고 있으면 60평대, 70평대 부자도 있고 맞아요. 70평대가 더 큰 부자들도 있고 한데 원장님도 주변에 이렇게 정말 성공하시고 더 잘 나가신 부자분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원장님도 뭐 배우시는 게 뭐 그런 게 있나요? 항상 배우죠.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자들이 말하는 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면의 풍요예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현실의 풍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의 마음에 세 가지가 있어. 그 내면의 풍요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행위를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나누고 행위로 베풀고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이런 유튜브나 저의 책을 통해서 나누는 거. 그리고 행위를 베푸는 거, 기부라든지 봉사를 하는 거. 그리고 감사의 말하는 거. 늘 감사합니다 말을 하게 되면 감사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계속 하다 보면 나의 내면에 풍요로 채색되는 순간이 있어. 풍요로 채색되어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잖아요. 그쵸.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거는 세상의 진리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완전 그냥 동기부여가나? 이런 쪽으로 전향하실 생각은 아, 없으시고. 그래서 내가 요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잖아요. 앞으로는 사람의 삶을 치료하는 좀 의료 인문학자로 한번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 곧 펼쳐지겠죠. 언젠가 그런 모습으로도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안타까워. 이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마음 공부의 기초가 쌓이게 되면 현실이 출력되는 회로를 알 수 있어. 여러분, 현실도 출력되는 회로가 있어요. 어떻게 현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기초 지식만 있으면 넘어 사는 게 편해.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학원도 없고 책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를 뭐 알려주는 곳이 뭐 종교시설 이런 데 있다 보니까 편견이 생기다 보니까 잘 못 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한번 차려볼까 되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가 원장님이 그냥 한번 보내볼까 했던 메일이 또 이런 게 펼쳐질 수도 있던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삶은 우연이고 인생은 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과 계획은 네 가지만은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주는 이유는 우리는 그 운명의 틀 안에 놓여 있는데 운명이 만드는 변화를 운이라 그래요. 근데 그 운명이 우리의 무의식이고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 채색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풍요를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그런 운을 만드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여러분 변화와 어떤 움직임을 운이라 그래요. 근데 그 운이 있어야지만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와서 뭐 한번 작년에 출연했던 그 작은 변화, 그 움직임이 나의 운을 바꿔줬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무의식이 긍정으로 채색되어 있으면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까 댓글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하영 원장님이 러셀에게 귀인이 됐댔잖아요. 아, 네. 근데 저는 이런 방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TV 러셀이 이하영 원장님께 또 귀인이 됐던 거 아닌가. 맞아.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이 결과에 일방적으로 영향성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과도 원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바꾸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작년에 했던 말 중에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의사가 되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네. 그때 마음 먹은 게 우연히 생각 하나가 딱 떠올랐어. 나 의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의사가 된 나의 미래를 계속 상상하게 됐어. 아, 난 이런 의사가 되겠구나, 이런 집에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모습, 미래에 대한 상상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네. 그 일상에 대한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미래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기억하게 돼. 이게 굉장히 큰 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기억하는 힘. 이게 무슨 헛소리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면 알게 돼요. 미래를 기억하는 건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라는 거예요. 우리 안다는 거의 전제는 기억이거든.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여기요? 차 타고 왔습니다. 그걸 왜 알고 있어?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네. 안다는 것은 기억을 전제로 하는 건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라는 것은 미래를 기억하는 힘이에요. 미래를 기억하는 순간 그게 펼쳐지게 되어 있어. 이게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1000명이 넘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영상은 회원 전용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난 진짜 생으로 다 보고 싶다 하면 라이브 회원 가입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안 비싸요. 4,900원밖에 안 합니다. 저도 가입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원장님, 근데 이건 개인적인 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정말 많은 병원장님들을 만났고, 네네.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재밌고 멋진 삶을 살 줄 알았어요, 원장님. 근데 실제로 막 만나보니까 거기서도 비교를 하고, 거기서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학벌. 나는 서울대 의대가 아니야. 난 또 어디 출신이야. 맞아요. 자기 학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원장님은 어찌됐건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 내면이 결핍으로 물들어 있으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열등감이 생겨. 그 열등감이 학벌에 대한 열등감, 뭐 재산에 대한 열등감으로 나타나면서 비교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비교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가 쌓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뭐죠? 비교는 나보다 우월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비굴함을 느끼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교만함을 느끼는 게 비교예요. 그래서 비교는 비굴하거나 교만하거나의 준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비교는 늘 부정적인 거잖아요. 대신에 비굴해 하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 교만해 하지 말고 겸손하시고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운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불운하거나 뭔가 인생에 괴로운 게 있을 때는 굉장히 비굴해져. 근데 어떻게 보면 불행이 있다는 것은 그 불행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업이 있거든요. 그 업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예요. 업을 통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악업이라 그랬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냥 비굴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행복이 그리고 행운이 즐거움이 있다고 해도 그 즐거움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내가 쌓은 선업이 이 행복을 만드는 건데 그 선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좋은 업을 쌓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굴해하거나 교만해하지 말고 당당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 비교하지 말고 당겸하는 것. 그게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해주는 거고 당당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좀 삶이 결핍으로 아닌 풍요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그런 결핍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교하지만은 내 내면이 풍요로 채워져 있을 때 당당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주로 어떤 친구들 많이 맺으세요? 저는 삼감하는 친구들이 있고 삼부라는 친구들이 있어. 삼감이 뭐냐면 항상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요? 그런 친구 즐거워. 항상 우리는 항상 말에 느낌표가 달리거든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서진 씨가 잘 됐잖아. 네. 되게 우리 감사해하고 있어. 너가 너무 잘 돼서 감사하다. 그리고 잘 되면 또 나한테 막 고기 선물도 해주고 그거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고 이 자리를 만들어준 뭐 누군가에 대해서 감탄하고 야 이렇게 멋진 자리 만들어서 고맙다. 감사하고 감탄해하면 그 하루가 굉장히 감동스럽게 느껴져. 그런 삼감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못 살 때는 삼부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삼부는 뭐냐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늘 이게 반복이 돼요. 왜냐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과거를 불평하고 그러면서 불만을 가지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항상 삼불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를 잘 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많다고 삼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돈만하도 삼불인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릴 때 못 살았지만은 저의 경제 상태와 무관하게 저는 마음의 풍요를 쌓았다 했잖아요. 내면의 풍요는 경제 상태와 무관한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현실적 풍족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해가지고 행복하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예요. 부자하고 마음의 풍요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부자 거지라는 게 돈은 많지만은 내면이 결핍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해. 왜냐면 돈이 많은데 돈이 주는 뿌듯함과 여유로움을 모르는 거야. 돈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방금 여기 채팅창에 어떤 분이 그 말했어요. 그럼 삼감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감을 원장님은 어떻게 만나시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감사함을 표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감사합니다 말 몇 번 하세요? 서진 씨 몇 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한 50번에서 100번 하는 것 같아.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감사합니다 말을 10번 하고 시작해. 스스로가요? 스스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한 10번 해. 혼자. 너 미친놈처럼. 우리는 수술 끝나면 다른 병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끝내.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게 되면 감사하는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피디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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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 10번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감사할 일이 딱 한 번 생겨. 뭐 50번 하면 5번이 생기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아니, 제가 이 말 되게 공감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은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럼. 뭐 해주면 그걸 바로바로 표현해줘요. 시간 내서 고마워, 선물 딱 보내주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괜히 막 선물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맞아요. 감사함이란 그 말이 가지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긍, 타긍, 세긍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자신을 긍정하는 힘이 있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누가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면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줬으니까 자신에 대한 긍정이야.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상대에 대해서 긍정하게 돼. 나와 상대를 만나게 해준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하게 돼. 와. 나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는 힘이 감사해요. 그 긍정이 쌓이게 되면 나의 내면이 긍정으로 채색이 돼. 나의 무의식이 그러면 긍정의 세상을 짠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삶은 오마카세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직원분들한테도 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꼰대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주말에 이렇게 나오는 게 누군가는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이걸 직접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될 사람들은 주말에 이걸 왜 부르는 게 아니야. 여기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성장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저도 주말에 쉬고 싶은데 이런 행위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내면의 풍요를 쌓는 거예요. 생각을 나누고 행위로 베풀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조회수 대박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살아요. 이런저런 책도 많이 읽고 지혜를 쌓아가게 되면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선을 쌓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복을 짓는 게 선을 쌓는 거거든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거.
그게 진리를 찾고 손을 쌓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게 진선미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선미가 아니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쌓는 거, 복을 짓는 걸 좀 참 좋아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복을 안 짓고 복을 받으려고만 해.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 자신의 복을 지어야지만이 그 복에 해당되는 복을 받는 건데 네. 한국 사람들은 복도 짓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뭐 사기꾼 비슷하잖아요. 세상에 복을 지어야지만이 세상은 나에게 복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새해 인사 우리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잘못된 이야기야.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그게 오. 올바른 말이에요. 왜냐면 복을 지어야지 받는 건데 우리는 받으려고 막. 그럼 시청자분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여러분 복을 지으면서 사셔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작년에 삶을 바꿨었던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실제로 유튜브 컨설팅도 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돈을 안 받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럼. 제가 촬영도 해야 되면서도 내 사업도 해야 되는데도 그 사람 가서 제가 무제한 도와드렸거든요. 맞아, 잘 됐으면 맞아. 좋겠어요. 잘 맞아, 맞아. 그랬더니 그게 맞아. 그 복이 다시 곱절로 그런 거잖아. 들어오더라고요. 복을 지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자수성가란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나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의 힘으로. 세상에 복을 짓다 보니까 세상이 나에게 성가를 선물로 준 거지 내 스스로 이룬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자수성가는 없어요. 세수성가만 있어요. 세상의 손으로 내가 성공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의 손으로 성공한 게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복을 많이 짓게 되면 선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삶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난 내 삶을 믿으니까. 원장님 혹시 종교 있으세요? 종교? 아니, 거의 종교인 같으세요. 저는 사실 종교인도 아니고 종교를 믿지는 않아요. 근데 종교를 믿지 않지만 종교를 좋아해요. 더 정확히는 종교의 가르침을 좋아해요. 그래서 종교 서적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종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신앙이라는 게 있고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천주교의 신앙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라. 신앙과 가르침은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불교의 신앙이 뭐냐면 윤회라는 거예요. 윤회가 뭐냐면 뭐 사람이 죽어서 개, 돼지, 고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이 반복된다는 게 윤회라는 건데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과 가르침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종교적 신앙을 믿지는 않지만은 종교의 가르침을 너무나 좋아해요. 좋아하는 책들이 성경이라든지 반야심경 이런 책 되게 좋아해요. 진짜 대박이다. 원장님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어려운 수술이라고 네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네. 원장님 거기서 또 특별한 재능이 있으셔서 맞아요. 정말 잘 되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이 수술에 대한 책임감과 또 기술과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그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술이라는 걸 생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잘 못하게 돼요. 이 무의식을 통해서 하게 되면 생각보다 손이 더 빨리 움직이게 돼요. 이 수술에 대한 알미 생겨서 그래요. 알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서 손을 움직인 게 아니라 눈보다 손이 빠를 때가 있어. 그때 되면 알게 되죠. 아, 나의 무의식이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눈보다 손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손보다 이미 발은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 읽을 때 이미 발이 책에 가 있을 때 손은 펼치게 되어 있고 눈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책을 봐야지 생각하면 잘 안 봐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먼저 몸부터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 팁 하나 알려드릴까? 여러분 책 읽기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왜 어려우냐? 생각이 방해를 해서 그래. 책을 읽어야지 그런 순간 책 읽지 말아야 될 생각이 한 50가지가 쭉 나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때는 생각에 간섭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간 또라이 짓인데 unaerobic activity. 그러면 무산소 행위를 하는 거야. 숨을 참고 책에 가. 그리고 펼치는 거야. 그럼 읽게 돼 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잖아요. 알람 울리는 순간 그때부터 숨을 참아봐. 그러면 일어나게 돼. 무조건 100% 성공하는 방법이야. 나는 어릴 때 고3 때 공부를 그렇게 했어. 하기 싫은 공부 하고 싶을 때는 해야 될 때는 숨을 참고 거길 갔어. 그럼 가야 돼. 그렇게 이제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안 하면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만 힘들지 우리가 돌이라는 게 가만히 있을 때는 굴리기 힘들잖아요. 한번 구르면 멈추는 게 쉽지가 않아. 습관도 마찬가지야. 한번 들이게 되면 그 습관을 안 하면 구르는 돌이 돼서 찜찜해요. 제일 가장 궁금했던 건데 원장님의 잠들기 전이랑 아침 루틴이 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침 루틴.